중국발 이커머스 앱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특히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있는데요. 옛날엔 중국산 하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품질이 안 좋은 물건들을 보고 중국산이라고 밈처럼 놀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엔 조금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유통망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상 한국 인터넷몰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 OEM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럼 어차피 중국에서 오는 제품인데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먹는 것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인식이 남아있지만 이젠 공산품들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게 사실이죠. 게다가 중국발 앱들에 들어가 보면 정말 가격이 말이 안 되거든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애초에 품질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거리낌 없이 알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식의 변화와 알리테무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리면서 정말 한국 시장을 파죽지세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쇼핑의 사용자 수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가 무려 2위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테무의 성장세는 더욱 놀라운데요. 7개월 만에 581만 명을 확보하며 이커머스 4위를 차지했죠. 중국 이커머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300조 원 정도로 꽤나 큰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 내수 시장은 불경기와 고물가로 수요가 확 죽은 상태거든요. 중국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엄청 만들어 놓은 물량들이 중국에 쌓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털어낼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중국이랑 가깝고 시장 규모도 크고 IT 기술도 발전돼 있으면서 물류 시스템도 잘 돼 있는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죠. 요새 유튜브에 워낙 알리깡 테무깡도 유행하고 영상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또 제가 다이소 쇼핑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알리는 눈이 돌아가겠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데다가 무료 배송까지 해주니 이건 뭐. 또 우리가 알리에 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요새 중국발 가성비 제품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검증되고 있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것들을 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검증된 제품들은 가격 대비 품질도 보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초저가 자질구레한 물건들에 가성비로 검증된 중저가 제품들까지 알리의 매력이 생각보다 강렬하더라고요. 게다가 최근 알리는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알리의 단점을 두 가지 꼽자면 그래도 조잡한 품질과 배송 시간이죠. 쿠팡이 한국 온라인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건 로켓 배송 때문이잖아요. 알리는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빨라도 일주일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격 급한 한국인한테는 단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리가 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새로운 상점을 신설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물건을 입점시켜서 한국에서 빠르게 배송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입점해 있는 곳이 쿠팡,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하면 수수료가 기본 10% 이상 붙습니다. 근데 알리는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어플인데다가 활성 이용자 수도 실제 엄청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도 입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알리의 파죽지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최근 알리바바가 한국에 물류센터를 만들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연내에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3년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만약 한국에 알리 물류센터가 만들어지면 쿠팡처럼 당일 배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초저가에 당일 배송까지 된다면 이건 정말 한국 유통업계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알리와 테무의 모기업이 생각 이상의 대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알리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이고요. 테무는 핀더더의 자회사죠.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2089억 달러의 초대형 기업이고요. 핀더더도 알리바바와 중국 내 시총 1위를 두고 1, 2위 자리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세계 생산 공장의 메카인 중국의 소기업들을 쥐어 짜내고 생산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보조금까지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초저가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격을 낮추고 있다 보니까 알리와 테무는 물건을 팔 때마다 사실 적자라고 합니다. 새로 신설된 상점의 경우도 이점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다 보니까 물건을 팔 때마다 20% 정도 적자라고 하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알리와 테무의 이런 전략은 이미 있던 사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쿠팡을 통해 이미 경험해보았죠. 처음 쿠팡이 로켓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에 투자할 때 미친 짓이라는 전망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14년간 적자를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쿠팡을 보면 결국 이걸 해냈잖아요. 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해 꾸준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 유통시장을 아예 먹어버렸죠. 알리와 테무의 공세가 중국 거대 자본을 잇고 이미 검증된 동일한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지나친 우려이겠지만 일본 유통 전문가들은 알리 테무가 쿠팡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쿠팡과 알리는 다루는 상품의 스펙트럼이 달라서 쿠팡이 여러모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단위 투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앞으로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다이소가 생필품 물가를 많이 낮춰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알리 테무의 초저가 시장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을 넓히고 생필품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알리가 소비자에게는 초저가 상품을, 유통업계에는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